첫 번째 주제 토론은 주제가 이 국민의 관심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 주제에 관한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면 30초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상 이재명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게 되는데 이 공통 질문은 이따가도 또 하나 나오겠습니다만 사전에 후보분들께 고지를 안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 나갈지 궁금하시죠? 자, 부동산 관련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 한 가지. 이재명 후보부터 30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윤석열 후보. 네,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7월이면은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제일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44%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정치권에서 합의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30초 짧은 답변에서도 후보들 간의 차이가 좀 드러나는데요. 이 주제를 놓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토론 규칙은 한 후보당 5분씩 발언 총량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발언할 때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1분짜리 타이머를 저희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잔여 시간을 보면서 1분이 넘어가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첫 발언권을 갖게 되고요.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하시는 형식으로 서로 토론하시면 되고 자기가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말할 게 있으신 분 손 드셔도 좋습니다. 손 드시면 제가 적절히 발언 순서를 안배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하나 혹시 본인의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후보한테 질문하실 때 본인의 시간을 그분께 좀 드릴 수 있으면 양쪽이 합의하면 그런 방식으로도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부터 출발하시죠. 네. 민주당 정권의 그 부동산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젊은 층들이 영끌 매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이런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이런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좌절감을 줬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 대장동 도시개발로 그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지난 9월에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 내가 했다. 또 10월 달에 서울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만큼 확실하게 확보될 것인지 설계한 것이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우선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이 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저지를 했다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한 점,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윤 후보님, 오늘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감 제가 자청해가지고 이틀 동안 정말 탈탈 털다시피 다 검증했던 사실이고, 또 최근에 언론까지 다 검증했던 거예요.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지 않습니까? 네, 민생과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시장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좋습니다. 그 지난번 법정에서도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런 개발 사업에서 어떤 특정인 또는 그 몇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안철수 후보 손 드셨으니까 발언 기회 네.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심상정 후보.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자,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이 거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주다니.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 오히려 윤 후보님이 저는 더 잠깐만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이제 안철수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고 그다음 심상정 후보. 예, 저도 이재명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겠죠. 저는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국가주의라는 게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또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그걸 투기로 생각한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인데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 발언 좀 하시고. 네,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투기로 집값 오르는 거 아니다. 자, 민간 개발 완화해서 공급 늘리면 집값 잡는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근데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그 건설업자 논리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 3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이 늘어난 거는 34만 채.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수도권은 20만 채를 공급했는데 4년 동안 자가 보유율이 0.1% 줄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린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사실상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년들 그 집 장만해 주시겠다는 거죠? 전국적인 그 주택 공급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수요를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수도권이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 공급이 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요 공급 곡선하고 다릅니다. 가격이 낮더라도 일반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지지 않습니까? 집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의 주택 수요가 좀 진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손 드셨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남은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발언 기회. 예, 저는 윤 후보께 질문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니까 우리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근데 그 중에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이 청약 저축을 하면 그때야 가능한 그 정도 점수인데요.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분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네.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 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제 공약으로 따지면 세대별 쿼터제. 네. 그래서 청약 점수나 또는 가계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금 방식과는 달리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이번엔 심상정 후보. 시간이 좀 많이 남았. 네. 질문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윤석열 후보님, 아까 그 이제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네. 여기 이제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네. 그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약을 보니까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80% 원가를 한 장기 저리로 갚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의 24평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80%면은 4억 8천인데 네. 이걸 20년 동안 이제 2%로 저리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내야 돼요. 네.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또 하나, 원가,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4, 5평짜리 서울에 월세 살면서 6, 7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1년에 7, 8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 그 6, 70만 원씩 이 월세 내는 거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 광역 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80%까지 청년들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달에 250만 원씩 내야 된다니까 20년을. 아니,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임대주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다가 그 전액 지급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차이는, 재산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는 강남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종부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 전라북도도 주고 전라남도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균형 발전하시겠어요, 그러면? 균형 발전은 그것 말고도 쓸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많죠. 그러나 집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의 과세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권 드릴게요. 네. 시간이 거의 없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LTV 완화 말씀하셨죠? 네. 얼마나 완화하셨어요? 제가 공약 발표할 때는 80%까지 청년 네. 원가주택의 경우에는. 그 90으로 지금 완화하셨죠. DSR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 DSR하고 DTI는 아직 제가 수치를 제시를 안 했고요.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DSR이나 DTI도 그게 결국은 금융권에서 이걸 부실 채권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그 마지노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정책을 발표하실 때 LTV를 80으로 할 건지 90으로 할 건지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90% 아무 설명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네?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지금 90%로 완화한다고 본인 발표하신 아니요. 걸로 알고 있는데 80% 9월에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LTV는 80을 유지하고 제가 그거는 있습니다. 뭐 팩트 체크는 언론에서 해주실 걸로 믿고요. 이 DSR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량 공급을 해도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의 집 구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한해서 저는 90%의 LTV를 인정해 주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이제 DSR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괜찮으시면 제가 심 후보님한테 한 말씀. 네네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심 후보님은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공공주택 비율이 5% 전후여서 너무 적고 시장에서 다 집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공공주택은 그거 여쭤보려고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붙이지 마시고요. 공공주택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확보하는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주택은 이제 정부의 의지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토지 확보는 토지 비축은행을 만들어서 이제 100% 공공 택지 개발을 할 때 대장동 사업처럼 그럴 때 이제 부지를 확보해 둬야 되는 거고요. 이제 돈인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이 한 36, 7조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기금 중에 한 45% 이상 돼요. 이렇게 이제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 아파트 지원해야 되고요. 또 국고 지원도 지금 한 2% 수준이거든요. 이걸 한 10%까지 늘려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면은 국민연금 사회적 책임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집 없는 서민들 44% 중에 최소한 절반은 집 걱정 없이 20, 30년 살 수 있도록 공공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는데
신개념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토위 위원인데 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 국토위원들이 이제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의 낙인 효과를 찍으면서 공격합니다. 네. 이건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정부나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고 안철수 후보께. 네, 먼저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이재명 후보께 네. 질문 드릴게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주장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없는데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발 이익은 건설 이익이나 금융 이익을 통상적 이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이익이 아니고. 근데 저도 대장동 이야기를 안 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대장동 개발이 환수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에게 1조 원 가까운 그런 이익을 몰아준 거는 지금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제도적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아놨고 LH가 하고 있던 걸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걸 막는 바람에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들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법 좀 찬성하시고 입법하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막대한 특혜 이익이 사실은 성남 시민들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시민들의 것이어야 한다. 그걸 전 나름대로 실천해 왔지요. 그런데 대장동도 저희가 공공개발로 100% 환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법령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극렬하게 4년 동안 막아가지고 좀 포기할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주거나 그냥 100% 민간이 갖게 하거나 아니면 밀어두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푼도 환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환수해서 제가 70%를 환수했고요. 추가로 1,100억 더 환수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서 계속 발언권을 드릴 텐데 혹시 시간이 부족한 후보에게 꼭 질문하시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저한테 지금 의사를 밝혀주시고요. 예, 뭐 질문이 간단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저 윤 후보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문 대통령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 그리고 또 주무장관들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필요합니다만은 뭐 그런다고 그래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국회 청문회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 전 네. 정부에서의 그 시간이- 과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없는 후보께 질문하실 수 지금 있습니다만 뭐 다른 분께 답을 들을 수는 없겠네요. 제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45년 초장기 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선은 그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는 최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또 45년 중에 처음 15년은 목돈이 없으니까 이자만 내는 데는 거치기간입니다. 나머지 이제 30년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다음에 원리금을 장환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대상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청년들도 반값 주택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꿈을 실현시켜주겠다 그 뜻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땅과 주택으로 이제는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토지 초과 이득세 재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서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 소유 상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200만 호 공공주택을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영구히 보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토론 부동산 문제. 5분이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정책과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그런 공방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